눈이 허리까지 쌓인 새벽이었습니다. 하얀 어미 진돗개 한 마리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입에는 이미 숨이 끊어진 것처럼 축 늘어진 새끼가 물려 있었어요. 이미 늦었구나. 종만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미배꾸는 울지도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종만을 똑바로 바라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마치 이 아이가 아니라 당신을 살리러 왔다는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7시쯤이었을 겁니다. 종만은 평소처럼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갔어요. 눈을 치우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대문 밖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하얀 개 한 마리가 눈 속에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털에 똑바로 선 귀, 그리고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입에 물고 있는 모습. 종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살면서 동물을 키운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키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키우던 개가 도둑을 막다가 죽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종만은 다짐했죠. 다시는 무언가를 지키려다 잃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사람도 동물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개는 달랐습니다. 어미배꾸는 종만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입에 물고 있던 새끼를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던지지 않았어요. 마치 부탁을 하듯, 간청을 하듯 내려놓았죠. 종만은 새끼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몸뚱이는 차가웠고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작은 발은 파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이미 죽었네. 종만이 돌아서려는 순간 어미배꾸가 낮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울음도 짖음도 아니었어요. 뭐랄까 간청 같은 소리였습니다. 종만은 발을 멈췄죠. 어미배꾸는 종만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을 하듯이요. 그리고는 뒤로 물러섰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마치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종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들어 올렸어요. 차가운 몸이었지만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던 거죠. 들어가자. 종만은 새끼를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미배꾸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저 대문 밖에서 가만히 서서 지켜볼 뿐이었죠. 종만은 문을 닫으며 한 번 더 어미를 봤습니다. 눈발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그 모습은 어쩐지 슬픈 작별처럼 보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종만은 서둘러 난로를 켰습니다. 그리고 낡은 담요를 꺼내 새끼를 감싸 안았어요. 손으로 몸을 계속 문질러줬죠. 체온을 높이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새끼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입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종만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전 잊었던 책임감 같은 것이었을까요? 살아야 한다. 종만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새끼를 향한 건지 자기 자신을 향한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종만은 창밖을 봤어요. 어미배꾸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움직이지 않고 그저 대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죠. 종만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들어와. 추우니까. 하지만 어미배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뒤로 물러섰어요. 마치 자기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듯이요. 종만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억지로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을 뿐이에요. 어미배꾸는 마지막으로 한 번 종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슬픔,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종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어미백구의 발자국은 금세 지워져 갔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온 종마는 새끼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숨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어요.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였죠.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처럼요. 다음 날 아침 종마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끼 때문이었어요. 밤새 몇 번이나 깼는지 모릅니다.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체온을 재고 물을 먹이려 애쓰느라 정신이 없었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밤이었습니다. 새끼는 살아 있었어요.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작은 눈을 반쯤 뜨고 종만의 손가락에 코를 비비기도 했죠. 종만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백순이라고 부를까? 종만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얗다고 백, 순하다고 순. 별 생각 없이 지은 이름이었지만 입에 붙었어요. 백순이는 종만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눈을 치우려던 종만은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뭔가 놓여 있었거든요. 낡은 비닐봉지 하나가 눈 위에 있었어요. 어제는 분명 없던 것이었습니다. 종만은 천천히 다가가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종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금 뭉치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낡은 지폐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노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종만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봉투 겉면에 휘갈겨 쓴 글씨, 종만이 형에게. 그 필체를 종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글씨체였죠. 기철이었습니다. 종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은 계속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20년 전 사라진 친구. 보증을 서줬다가 모든 걸 잃게 만든 사람. 한때는 형제보다 가까웠지만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 그 기철이 돈을 보냈다는 겁니까? 종만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몇 장이 접혀 있었어요. 손떨림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첫 장을 펼쳤습니다. 형, 나야. 기철이. 첫 문장부터 종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20년이 지났구나. 형한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용서해달라는 말은 할 자격도 없고 그냥 형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야. 종만은 편지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요?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는데 아내까지 병들어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형, 나는 도망친 게 아니야. 정말로 돌아가고 싶었어. 매일 형 생각을 했어. 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어. 내가 왜 연락하지 못했는지, 왜 이제야 이 돈을 보내는지,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종만은 편지를 구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봉투 안에 있는 돈은 형한테 빌린 돈의 2배야. 이자는 계산도 못할 만큼 많이 쌓였을 거야. 이걸로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어.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뒷장이 더 있을 것 같았지만 첫 장만 있었어요. 종만은 봉투를 다시 뒤졌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만은 편지를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기철이 살아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죽고 누군가가 대신 보낸 건가요? 그때 집 안에서 백순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종마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어요. 비닐봉지와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순이는 종만을 보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종마는 백순이를 안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 엄마가 이걸 가져온 거냐? 백순이는 대답 대신 종만의 손을 하찼습니다. 종만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미백구가 이 봉투를 가져왔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럼 어미백구는 대체 누구의 개였을까요? 기철의 개였을까요? 종만은 편지를 탁자 위에 펼쳐놓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어요.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기철의 진심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편지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종만은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걸까요? 기철이 왜 사라졌는지, 왜 이제야 돈을 보낸 건지. 백순이는 종만의 무릎에 올라와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편지 위로 코를 대고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일어나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백순이는 오래된 서랍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앉아서 종만을 바라봤어요. 마치 여기를 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종만은 이상함을 느끼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아내와 주고받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 사이에 기철과 함께 찍은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25년 전쯤 찍은 사진이었어요. 종만과 기철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모습. 둘 다 젊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백순이는 그 사진 앞에서 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울었어요. 종만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백순이의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이 작은 개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뭔가를 찾아내려 하고 있었어요. 넌 대체 뭘 보여주려는 거냐? 종만은 백순이에게 물었습니다. 백순이는 대답 대신 다시 편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편지 위에 앉아버렸습니다. 종만은 백순이를 들어 올리고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까요? 숨겨진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첫 장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날 종만은 하루 종일 편지와 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백순이는 종만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종만을 지키려는 것처럼 아니면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녁이 되자 종만은 결심했습니다. 기철을 찾아야겠다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였죠. 백순이는 이상한 개였습니다. 보통 강아지라면 집 안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탐험하기 바쁠 텐데 백순이는 달랐어요. 특정 장소에서만 멈춰서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곳이나가 아니었죠. 종만이 기철과 관련된 물건을 꺼낼 때마다 백순이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도 옛날 사진을 볼 때도 심지어 20년 전 기철이 쓰던 만년필을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순이는 마치 그 물건들을 알아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종만은 백순이에게 밥을 주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 개는 정말 우연히 온 걸까? 어미백구가 하필 자기 집 앞에 새끼를 두고 간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 넌 뭘 알고 있는 거냐? 종만은 백순이에게 물었습니다. 백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종만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똑똑해 보여서 종만은 오히려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때쯤 종만은 결심했어요. 마을로 내려가기로 한 겁니다. 20년 동안 최소한의 인사만 나누며 살아온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물어봐야 했어요. 기철에 대해서, 어미백구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요. 백순이를 집에 두고 나가려는데 백순이가 문 앞을 막았습니다. 가지 말라는 듯이요. 종만은 백순이를 안아 올렸어요. 같이 가자. 넌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구나. 마을 어귀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였습니다. 눈은 많이 녹았지만 여전히 길가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었어요. 종만은 백순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슈퍼에 들어서자 주인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종만을 봤어요. 어머, 종만 씨. 웬일이세요? 강아지까지 안고. 안녕하십니까?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할머니는 안경을 축혀 올리며 백순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진돗개네요. 새로 키우기로 했어요? 그게 좀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종만은 며칠 전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어미백구가 새끼를 두고 간 일, 그리고 다음 날 발견한 돈과 편지까지. 할머니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근처에서 하얀 진돗개를 본 적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개 키우는 집도 별로 없고 하얀 진돗개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종만은 실망했지만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그때 슈퍼 안쪽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기철이 형이 키우던 게 아닌가. 종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아있던 마을 이장이었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기철이요? 종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장은 천천히 일어나 종만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요. 한 25년 전쯤인가. 기철이 형이 하얀 진돗개를 키웠었잖아요. 그때 새끼도 낳았었고. 혹시 그게 후손 아닐까 싶은데. 종만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았어요. 기철은 진돗개를 키웠었죠. 이름이 뭐였더라? 백호였나? 하얀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요. 기철이 형이 사라진 다음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누가 데려갔다는 말도 있고 그냥 떠돌아다닌다는 말도 있고. 기철이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이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입니까? 기철이 형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요. 큰 병이라고 하더군요. 종만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을 뿐이니까요. 근데 종만 씨, 기철이 형한테 무슨 일 있어요? 종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슈퍼를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철이 아프다고요? 큰 병이라고요? 백순이는 종만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만은 느낄 수 있었어요. 백순이가 떨고 있다는 걸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경로당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종만을 불렀어요. 종만 씨, 잠깐만요.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종만은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20년 만이었습니다. 경로당에 발을 들인 게요. 안에는 노인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종만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종만 씨 맞죠? 오래간만이네요. 그 강아지는 뭐예요? 종만은 또다시 며칠 전 일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어미가 하얗다고 했죠?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종만이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무릎을 쳤어요. 맞아. 일주일 전쯤 봤어요. 하얀 개 한 마리가 마을 입구를 배회하더라고요. 굉장히 마른 개였어요. 밥을 줘도 안 먹고 그냥 어딘가를 찾는 것처럼 돌아다니더군요. 어딜 찾는 것처럼요? 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냄새를 맡고 그러다가 갑자기 산 쪽으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종만 씨집 방향으로요. 종만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미백구는 정말로 자기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다른 집이 아니라 정확히 종만의 집을요. 혹시 그 개가 목걸이나 뭐 그런 거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떠돌이 개처럼 보였죠. 근데 눈빛이 달랐어요. 보통 떠돌이 개들은 무섭거나 공격적인데 그 개는 뭐랄까 슬퍼 보였어요. 종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순이는 종만의 품에서 낑낑거렸어요. 종만은 백순이를 안으며 할머니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경로당을 나온 종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미백구는 종만을 찾아왔고 백순이는 뭔가를 알고 있었으며 기철은 어딘가에서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종만의 손에 쥐어진 편지와 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철아. 종만은 중얼거렸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묘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어요. 궁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걱정이었을까요? 20년 동안 증오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백순이는 종만의 얼굴을 하찼어요. 종만은 백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넌 엄마가 시킨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백순이는 대답 대신 조용히 종만의 품에 안겼습니다. 종만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요. 기철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날 밤 종만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편지에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쓴 이유를요. 기철은 종만이 직접 찾아오기를 바랐던 겁니다. 돈과 편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백순이는 종만 옆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종만은 백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내일부터 찾아보자. 내 엄마가 그리고 기철이가 어디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종만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 밖으로 나가기로 한 거예요. 기철을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병원인지도 모르고 기철이 정말 거기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백순이는 종만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종만은 백순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백순이는 종만의 옷을 입으로 물고 놓지 않았어요. 데려가 달라는 듯이요. 종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같이 가자. 버스 정류장까지는 3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종만은 백순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걸었어요. 오랜만에 걷는 길이었지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걷던 길이었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종만은 문득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철을 본 게 언제였을까?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 20년도 더 전이었을 겁니다. 그때 기철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웃고 있었을까? 아니면 미안해하고 있었을까? 버스가 왔습니다. 종만은 백순이를 안고 버스에 올랐어요. 읍내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읍내에 도착한 종만은 먼저 보건소로 향했어요.
혹시 기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보건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시라면 모를까? 종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읍내에 있는 큰 병원 두 곳을 돌아다니며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기철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점심때쯤 종만은 지쳐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백순이는 종만의 무릎에서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 어딘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종만이 물었지만 백순이는 대답 대신 낮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종만의 품에서 뛰어내려 어딘가로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야, 백순아. 종만은 서둘러 백순이를 쫓아갔습니다. 백순이는 공원을 가로질러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종만은 숨을 헐떡이며 뒤를 쫓았죠. 백순이가 멈춘 곳은 작은 동물병원 앞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사랑동물병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백순이는 병원 문 앞에 앉아서 종만을 돌아봤습니다. 여기가 어떻다는 거냐? 종만은 의아해하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어요. 대기실에는 환자가 없었고 안쪽에서 수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종만은 백순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아이 건강 검진 좀 받으려고요. 수의사는 백순이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돗개네요. 그것도 순종 같은데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종만은 며칠 전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수의사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더니 백순이를 진찰대 위에 올렸어요. 기적이네요. 그 상태로 살아났다는 게. 그렇습니까? 네. 저체온증의 탈수까지. 보통은 못 살아남습니다. 이 아이는 운이 좋았어요. 수의사는 백순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목 뒤쪽을 만지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칩이 있네요. 칩이요? 네. 동물 등록 칩입니다. 누군가 이 아이 어미를 등록했다는 뜻이죠. 종만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수의사는 기계를 가져와 백순이의 목 뒤를 스캔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칩은 20년도 더 된 거예요. 요즘은 안 쓰는 방식인데 주인 정보가 나옵니까? 수의사는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등록은 되어 있는데 연락처가 끊겼네요. 이름만 나오는데 김기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김기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기철이. 종만은 중얼거렸습니다. 수의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죠. 아는 분이세요? 네. 오랜 친구입니다. 혹시 이 사람에 대해 아시는 거 있습니까? 수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기철 씨. 기억나네요. 몇 년 전에 이 병원에 오셨었어요. 개를 데리고요. 몇 년 전이요? 한 5년쯤 됐나? 하얀 진돗개였어요. 늙은 개였죠. 병이 많았고요. 그 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죽었어요. 기철 씨가 엄청 슬퍼하시더군요. 마지막까지 개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개 새끼가 있으면 꼭 연락해 달라고요. 진돗개 새끼요. 자기가 꼭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종만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연락하셨습니까? 아니요. 연락처를 받았는데 나중에 전화해보니 끊겨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고요. 종만은 백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백순이는 종만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이제 알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기철 씨가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번은 우연히 읍내 시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많이 마르셨고 걸음도 불편해 보였고요. 언제쯤입니까? 작년 겨울이었나? 한 1년쯤 됐을 거예요. 종만은 수의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기철은 살아있었고 읍내 어딘가에 있었으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백순이는 다시 종만의 품에 안겼어요. 종만은 백순이를 안고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기철을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종만은 몇몇 상인들에게 기철에 대해 물어봤어요.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한 할머니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김기철? 그 사람 알죠? 여기서 좀 떨어진 쪽방촌에 산다고 들었어요. 쪽방촌이요? 네. 시장 뒤쪽으로 가면 낡은 건물들이 있어요. 거기 어딘가에 산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종만은 할머니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백순이는 종만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백순이가 다시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이었어요. 쪽방촌이라고 하기엔 너무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죠. 종만은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백순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어느 건물 앞에서요. 종만은 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여기냐? 종만은 중얼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백순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2층, 3층을 지나 옥상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백순이는 조용해졌습니다. 종만은 문을 열었어요. 옥상에는 작은 쪽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종만은 손을 떨며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살았던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 빈 물병 몇 개,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오래된 사진 한 장. 종만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종만과 기철이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하얀 진돗개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순이는 사진 아래로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낮게, 슬프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종만은 사진을 떼어 손에 쥐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사진이었어요. 색은 발에 있었지만 그때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농기계 부품상을 막 시작했을 때였죠. 기철과 함께 일하며 꿈을 키우던 시절이었어요. 사진 속 진돗개는 기철이 그때 키우던 백호였습니다. 빈방 안을 둘러보던 종만은 구석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옷가지 몇 벌과 약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약 이름을 보니 모두 심각한 병에 쓰는 약들이었어요. 기철아. 종만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2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요. 백순이는 방 안을 킁킁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창문 밑 틈새에서 뭔가를 물고 나왔어요.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종만은 공책을 펼쳤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기철의 글씨였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쓴 글자가 거의 없었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5일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6개월이라고 한다. 종만이 형 생각이 난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다. 종만은 숨을 삼켰습니다.
날짜를 보니 1년 전이었어요. 2024년 1월 15일.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형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죽기 전에 꼭 갚아야 한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3월 2일. 백호가 죽었다. 새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백호의 핏줄이다. 키우고 싶지만 내 형편에는 무리다. 종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20년 6월 12일. 돈이 모였다. 형한테 전달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직접 갈 수는 없다. 면목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4년 12월 1일. 백호의 새끼를 찾았다. 어미가 되어 또 새끼를 낳았다고 한다. 나는 이계에게 마지막 부탁을 할 것이다. 종만이 형을 찾아가 달라고. 이 돈과 편지를 전해달라고. 걔는 길을 안다. 백호도 그랬으니까. 종만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어미 백구가 왜 종만의 집을 찾아왔는지, 왜 새끼를 맡겼는지, 왜 그날 밤 사라졌는지. 기철은 죽어가면서도 종만을 생각했던 겁니다. 빚을 갚고 미안함을 전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종만은 백순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백순이는 종만의 얼굴을 하찼어요. 종만은 백순이를 꼭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기철아, 미안하다. 한참을 울고 나서 종만은 건물을 나왔습니다. 2층으로 내려가다가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누구시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종만은 허리를 숙였어요. 3층에 살던 김기철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철이 말이오. 그 사람 한 달 전에 병원으로 실려갔소. 종만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읍내 종합병원이요. 근데 들은 말로는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던데. 종만은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백순이는 종만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것처럼요. 병원에 도착한 종만은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김기철이라는 환자를 찾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4층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친구입니다. 꼭 봐야 합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허락했습니다. 종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종만이 사정을 설명하자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자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제발 부탁입니다. 딱 5분만이라도. 종만의 절박한 목소리에 간호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만 드릴게요. 조용히 해주세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가 여러 개 있었고 그중 하나에 기철이 누워 있었어요. 종만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기철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뼈만 남은 몸,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20년 전에 그 건장했던 친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철아. 종만이 부르자 기철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종만을 향했죠. 종만이. 형?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기철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나다. 기철아. 종만은 기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차가운 손이었어요. 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형.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너를 미워했다. 20년 동안 기철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형은
잘못. 없어. 나. 네. 잘못. 아니다. 이제 다 알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종마는 백순이를 기철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아이 봐라. 내가 보낸 아이다. 기철은 백순이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눈물 섞인 미소였습니다. 백호의 증손녀. 맞지? 그래. 내가 부탁한 대로 내 집을 찾아왔다. 나를 살렸다. 기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기철아, 버텨라. 내가 돌봐줄게. 이제 혼자가 아니다. 하지만 기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형. 나. 곧. 가야 해. 안 돼. 아직 할 말이 많다. 기철은 종만의 손을 힘겹게 쥐었습니다. 형. 용서. 해줘서. 고마워. 그것만으로. 충분해. 나는 아직 용서 안 했다. 살아서 직접 사과받아야지. 종만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철은 그런 종만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형. 울지 마. 나. 행복해. 마지막에. 형. 만나서. 기철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종만은 기철의 손을 꼭 잡았어요. 기철아, 기철아.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기계음이 요란했어요. 의사들이 들어왔고 종만은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종만은 백순이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종만은 의사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유가족이십니까? 종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의를 표합니다. 환자분께서 마지막까지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종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백순이를 안고 울기만 했어요. 백순이도 낮게 슬프게 울었습니다. 기철은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만을 만나고 용서를 구하고 편안하게 떠났어요. 종만은 한참을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증오했던 친구.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남은 건 후회와 미안함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기철아. 늦게 와서 미안하다. 백순이는 종만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마치 종만을 위로하듯이요.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종만이 모든 걸 준비했어요. 기철에게는 가족이 없었고 친구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빈소에는 종만과 마을 사람 몇 명만 왔어요. 백순이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켰죠. 밥도 거의 먹지 않고 그저 기철의 사진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영정 사진 속 기철은 젊었습니다. 종만이 옛날 사진을 찾아 사용한 거였죠. 사진 속 기철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종만 씨, 이거 기철이 형이 몇 년 전에 저한테 맡긴 겁니다. 뭡니까? 편지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죽으면 종만 씨한테 전해달라고. 종만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종만이 형에게 마지막 편지라고 쓰여 있었어요. 빈소를 잠시 비운 종만은 복도 구석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형,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형한테 직접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용기가 없었어요. 종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사업이 망했을 때 형한테 가장 미안했어요. 형이 보증을 서줬는데 내가 모든 걸 날려버렸으니까요. 하지만 형,
나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종마는 숨을 삼키며 계속 읽었습니다. 사업이 망한 진짜 이유는 사기였어요. 내가 믿었던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나는 그 사람을 찾으러 다녔어요. 돈을 되찾아서 형한테 갚으려고요.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때 형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내 잘못 때문에 형수님까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종마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형한테 갈 수 없었어요. 면목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형한테 갚을 때까지는 죽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일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식당에서, 청소부로 뭐든지 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았어요. 이자까지 계산해서요. 종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병을 발견했어요. 암이었어요. 치료를 받으면 돈이 다 날아갈 것 같아서 치료를 미뤘어요. 형한테 갚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작년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는 걸요.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형, 내가 형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형은 나한테 영웅이었어요. 착하고 정직하고 누구한테나 친절한 사람. 그런 형한테 상처를 준 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예요.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형 인생을 망쳤어요. 형수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형을 외롭게 만들었어요. 종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형, 한 가지는 약속할게요. 백호의 후손이 형을 찾아갈 거예요. 백호는 영리한 개였어요. 길을 절대 잃지 않았죠. 백호의 핏줄도 그럴 거예요. 그 개가 형한테 돈과 내 편지를 전해줄 거예요. 그리고 형 곁에 있어줄 거예요. 내가 못한 일을요. 형, 그 개를 봐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 아이가 형 곁에 있으면 나도 형 곁에 있는 것 같을 테니까요. 종마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형, 사랑해요. 형제보다 가까웠던 우리.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형한테 짐이 안 되는 친구가 될게요. 마지막으로 형. 행복하세요. 제발 행복하세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종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어요.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남은 건 슬픔과 그리움뿐이었어요. 백순이가 다가와 종만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종만은 백순이를 안았어요. 기철이가 너한테 부탁했구나. 나를 지켜달라고. 백순이는 종만의 눈물을 핥았습니다. 종만은 백순이를 꼭 껴안으며 중얼거렸어요. 고맙다. 기철아, 정말 고맙다. 사흘째 되던 날 발인이 있었습니다. 종마는 기철의 영정을 들고 화장터로 향했어요. 백순이도 함께였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종마는 기철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가벼운 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디에 모실까, 기철아? 종마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철에게는 가족 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마는 결정했습니다. 자기 아내 곁에 모시기로요. 마을로 돌아온 종마는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묘 옆에 작은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기철의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여보, 기철이가 왔소. 우리 옛날 친구. 이제 여기서 함께 쉬게 해주시오. 종마는 두 묘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백순이도 종만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종마는 기철이 준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반은 기철의 명복을 비는 데 썼고 나머지 반은 저축했어요. 백순이를 키우는데 쓰려고요. 그날 밤 종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대신 꿈속에서 기철을 만났습니다. 꿈속의 기철은 건강했어요. 젊었고 웃고 있었습니다. 종만을 보더니 손을 흔들었죠. 형, 이제 됐어요. 이제 편히 사세요. 종만은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철아. 이제 편히 쉬어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종만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백순이가 종만의 얼굴을 핥으며 깨웠어요. 종만은 백순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응. 백순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종만은 창밖을 봤어요. 눈이 녹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죠. 20년 동안 얼어붙었던 종만의 마음도 천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의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종만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백순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고 밥을 먹을 때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돌았죠. 하지만 종만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철의 마지막 편지에서 언급했던 것들, 그리고 어미백구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어미백구는 어디로 간 걸까요? 새끼를 맡기고 사라진 그 개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느 날 아침 종만은 백순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었어요. 눈은 거의 다 녹았고 곳곳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백순이는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제는 제법 힘도 생긴 것 같았습니다. 종만은 그런 백순이를 보며 미소 지었죠. 그때였습니다. 백순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딘가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울기 시작했죠. 왜 그러냐? 종만이 물었지만 백순이는 대답 대신 숲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야, 백순아. 종만은 서둘러 백순이를 쫓아갔어요. 백순이는 산길을 따라 계속 올라갔습니다. 종만은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0분쯤 올라갔을까요? 백순이가 한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바위 틈 사이였어요. 종만이 다가가자 백순이는 그곳을 향해 킁킁거렸습니다. 종만은 바위 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어미백구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털은 흙투성이었고 몸은 말랐으며 눈은 감겨 있었어요. 이미 숨이 끊어진 지 며칠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미. 종만은 중얼거렸습니다. 백순이는 어미 곁으로 다가가 낑낑거렸어요. 어미의 몸을 코로 툭툭 건드렸지만 어미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만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미백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몸이었지만 평온해 보였어요. 고맙다. 백순이를 살려줘서. 종만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미백구는 새끼를 맡기고 여기까지 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종만은 어미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마치 백순이를 처음 안았을 때처럼요. 백순이는 종만의 뒤를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종만은 마당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정성스럽게 천천히 팠어요. 백순이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구덩이가 완성되자 종만은 어미백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백순이를 불렀어요. 와서 엄마한테 인사해라. 백순이는 천천히 다가가 어미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뒤로 물러났어요. 종만은 어미백구에게 천을 덮어주고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이 완성되자
종마는 작은 돌을 세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편히 쉬세요. 백순이는 내가 잘 키울 테니 걱정 마시고. 백순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만과 백순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종만은 기철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는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편지 끝에 추신이 붙어 있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동안 못 봤던 겁니다. 추신. 형, 백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다른 개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찾아왔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곁을 지켰죠. 종마는 숨을 삼켰습니다. 걔도 아는 거예요, 형.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새끼를 안전한 곳에 맡기고 마지막은 주인 곁에서 보내려 한 거예요. 어미백구도 그럴 거예요. 백순이를 형한테 맡기고 조용히 떠날 거예요. 그게 개들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존재를 지키고 조용히 사라지는 거요. 종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철의 말이 맞았어요. 어미백구는 백순이를 맡기고 조용히 산으로 갔던 겁니다. 마지막을 혼자 맞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형, 백순이를 봐주세요. 그 아이는 기적처럼 태어나서 기적처럼 살아남았어요. 그 아이가 형 곁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운명이에요. 종만은 편지를 내려놓고 백순이를 안았습니다. 백순이는 종만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기철아, 내 말이 맞았다. 이 아이는 기적이다. 그리고 나를 살린 건 백순이가 아니라 너였어. 종만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어미백구의 무덤이 달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다음 날 종만은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노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종만을 봤습니다. 종만 씨, 웬일이세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종만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노인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랜만이네요. 종만은 노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한 할머니가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요즘 강아지 키우신다면서요? 네, 백순이라고 합니다. 잘하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개라도 있으면 좋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종만은 오랜만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기철이 친구분 장례 치르셨다면서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니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친구 좋으시네요. 2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인데도 장례까지 치러주시고. 종만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친구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친구입니다.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정이란 게 그런 거죠. 미워하다가도 결국은 용서하게 되는 거요. 종만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20년 동안 미워했지만 결국은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했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경로당에서 돌아온 종만은 백순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미백구의 무덤 앞을 지날 때 두 존재 모두 멈춰 섰어요. 종만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살게 됐어요. 백순이도 기철이도 모두 당신이 이어준 인연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미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백순이는 무덤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종만은 일어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겠구나. 백순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백순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종만은 기철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곳은 없었지만 쓰고 싶었어요. 기철아, 나는 이제 괜찮다. 너를 용서했고 나 자신도 용서했다. 백순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도 다시 이야기하게 됐다. 고맙다, 친구야.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해줘서. 편지를 접은 종만은 기철의 유골함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어요. 잘 쉬어라, 기철아.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봄이 왔습니다. 마을은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어요. 겨울 내내 잠들어 있던 나무들이 깨어나고 들판에는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종만의 마당에도 변화가 있었죠. 오랜만에 채소를 심었어요. 백순이와 함께 흙을 만지며 씨앗을 뿌렸습니다. 백순이는 이제 완전히 자랐어요. 어미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큰 개가 되었습니다. 하얀 털은 햇빛에 반짝였고 눈빛은 똑똑했어요. 종만이 일할 때면 옆에서 지켜봤고 산책할 때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종만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경로당에 나갔고 마을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종만을 찾아왔습니다. 종만 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다음 주에 마을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심판을 좀 봐주시겠어요? 종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장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종만 씨가 나와주시니 든든하네요. 체육대회 날 종만은 백순이와 함께 마을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모두 나와 있었죠. 백순이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아이들이 백순이를 보며 좋아했습니다. 강아지다. 만져봐도 돼요? 종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만져봐라. 착한 개다. 아이들이 백순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백순이는 가만히 있으며 아이들을 받아주었어요. 종만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체육대회가 시작되었어요. 종만은 심판으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달리기 경기도 보고 줄다리기도 판정했죠. 오랜만에 움직이니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종만도 그들 사이에 앉았어요. 한 할머니가 종만의 그릇에 반찬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요즘 많이 야위셨어요. 고맙습니다. 식사를 하며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농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손주 이야기까지. 종만은 그저 듣기만 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종만에게 물었어요. 종만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밝아지신 것 같던데. 종만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백순이가 있어서요. 개 한 마리가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나 봅니다. 종만은 백순이를 바라봤어요. 백순이는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개가 바꾼 게 아니라 백순이가 제게 기회를 준 겁니다. 다시 살아갈 기회를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작은 존재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죠. 체육대회가 끝나고 종만은 백순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종만은 마당에 앉았어요. 백순이는 종만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종만은 백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백순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종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종마는 문득 생각했어요. 저 별 중 하나가 기철일까? 아니면 어미백구일까? 기철아, 어미백구야, 잘 보고 있지? 나 이제 괜찮아. 백순이도 잘 크고 있고, 나도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종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그때 백순이가 일어나 마당 한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미백구의 무덤이 있는 쪽이었어요. 백순이는 무덤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종만도 일어나 백순이 옆에 섰어요. 둘은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어미백구야. 그리고 기철아. 너희 덕분에 나는 다시 살게 됐어. 종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며칠 후 종만은 결심했습니다. 기철을 위해 뭔가를 하기로요. 기철이 살던 쪽방촌 근처에 작은 쉼터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노숙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곳이요. 기철이 준 돈의 나머지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돈을 보태주는 사람도 있었고 물건을 기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쉼터가 완성되었어요. 기철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종마는 개소식 날 기철의 사진을 걸어 놓았어요. 기철아, 내가 살던 곳에 이런 곳을 만들었다. 내가 받지 못한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말이야. 쉼터에는 곧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노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쉼터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종마는 일주일에 2번씩 쉼터를 방문했어요. 백순이와 함께요. 사람들은 종만과 백순이를 반겼습니다. 특히 백순이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한 노인이 종만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곳이 있어서요. 저도 언젠가는 은혜를 갚겠습니다. 종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혜를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게 제 친구가 바라던 거니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종만의 마당은 채소로 가득했어요. 토마토, 오이, 상추, 고추까지. 종만은 수확한 채소를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쉼터에 기증했어요. 백순이는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었습니다. 종만의 그림자처럼 항상 함께였어요. 산책할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저녁 종만은 백순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종만은 백순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백순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내가 오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혼자 살며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었을 거야. 백순이는 종만의 손을 하찼습니다. 종만은 미소 지었어요. 기철이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 바로 너였구나. 돈이 아니라 용서도 아니라 바로 너였어.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종만은 별을 세며 중얼거렸어요. 기철아, 어미백구야, 잘 보고 있지?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외롭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아. 그저 감사할 뿐이야. 백순이는 종만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종만은 백순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기적은 정말 있었습니다. 눈 내리던 새벽, 죽어가던 새끼를 살린 것만이 기적이 아니었어요. 진짜 기적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것이었습니다. 증오를 용서로, 외로움을 사랑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것이요. 그리고 그 기적은 늦게 왔지만 분명히 왔습니다.
종만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고맙다. 모두 고맙다. 백순이가 작게 짖었어요. 마치 천만에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만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종만과 백순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둘은 함께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종만에게도 백순이에게도요.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교훈이 되었습니다. 기철은 같지만 남긴 것이 있었어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회였습니다. 어미백구도 같지만 백순이를 남겼어요. 그리고 백순이는 종만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습니다. 종만은 백순이를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함께 잘 살자. 응. 백순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대답이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종만의 마음은 밝았어요. 20년 동안 꺼져 있던 불이 다시 켜진 것 같았습니다. 기적은 늦게 와도 오긴 옵니다. 그리고 왔을 때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종만은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백순이 덕분에요. 고맙다, 백순아. 정말 고맙다. 백순이는 종만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종만도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봄밤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희망으로 가득한 바람이었어요.